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사퇴 입장문을 냈는데요. 앞서 3시간 전만 해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자신이 사퇴해야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받은 채 유리창이 깨진 버스가 꼬리를 물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3대와 전세버스 1대가 잇따라 추돌했는데요. 맨 뒤에서 달리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받아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버스 승객 등 40여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씨는 오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 중이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와 폭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선고를 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 이전과 이후로 사건을 나눠 구형했다고 밝혔는데요. 집행유예 판결 전인 강간치상과 사기죄 등에는 징역 10년과 추방명령을, 확정 이후의 범행에 대해선 징역 3년과 14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윤중천 관련해서 좀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천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 죄명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별장 동영상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 겁니다. 거기에서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여성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간 사이에 그 윤중천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PTSD라고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혐의 하나. 그다음에 윤중천이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있었어요. 그 있으면서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를 본인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한 10억 원 정도 끌어 쓰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횡령한 거죠. 그 이외에도 또 건설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공사비용 명분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이상을 받아다가 본인이 횡령한 이런 내용. 그래서 특가법상에 뭐 사기 이외에도요, 공갈미수라든지 뭐 알선수재, 무고 뭐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중천이 워낙 유명하고 특히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연루된 인물이었고, 윤중천이 또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미를 제공한 하나의 당사자 인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검찰에서 1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퇴를 했는데요. 취임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9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딱 35일 만에 오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에 사퇴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11시경에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네.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2시에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할 거라는 예상을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입장을 밝혔던 것을 들어보면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그 전에, 그러니까 오늘 사퇴와 관련된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국 장관은 오늘 사퇴에 변해서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은 최소한의 미랄이라도 되겠다.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의 취임 전후로 거의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들의 네. 그 공론이 엄청나게 많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도 어느 정도 통감을 한다는 얘기. 예.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조국 장관 그 자녀의 뭐 그 입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 예. 그래서 사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잖아요.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과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이라는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론이 많이 분열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윤석열 이 라인이 좀 환상적 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헛된 꿈이 됐다라는 예. 표현까지 좀 나왔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 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될지 또 국론은 어떻게 좀 통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